이 이전 강의는 예전에 279강에서 다 한 거니까 그냥 거기 가서 보시면 돼요. 279강. 자, 오늘은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뭐냐? 이거를 좀 얘기하려고 해요. 돈이란 뭐냐? 옛날 뭐 조개 껍질 얘기하지 말고 그냥 금 또는 은으로 우리가 돈 노릇을 했어요. 금 또는 은이. 그러다가 지폐라는 게 생겼어요. 그 지폐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폐를 관리하는 중앙은행이라는 게 섰어요. 그래서 일반 시중은행들, 중앙은행은 20세기의 산물이지만 그 이전에 중앙은행 역할을 하던 은행들이 쭉 있었어요. 상업은행들이죠. 그 지폐를 상업은행들이 그 국가의 그 뭡니까 차터를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발행해서 쓰도록 했죠. 그 다음에 이제 21세기 와서 이제 디지털 숫자로 바뀝니다. 20세기 후반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완전히 디지털 숫자로 하죠. 그리고 이런 것을 관리하던 여러 상업은행들이 있어요. 근데 상업은행들만 놔두니까 19세기까지 상업은행들이 했는데 20세기 들어서서 보니까 상업은행들을 놔두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중앙은행을 만든 거야. 그 상업은행들이 뭘 했냐면 그 사실은 각 개인들 여러분들 다 그 은행을 끼고 있잖아. 나도 몇 개 은행을 끼고 있는데 거기 가면 내가 거래한 거래 내역들을 다 은행에서 기록해 두지. 그 기록한 문서가 원장이야. 그러니까 은행이라는 것은 내 원장을 관리해 주는 회사일 뿐이야. 그런데 얘네들이 내 돈 상당 부분을 떼어가지. 그래서 상업은행들이 그 좋은 건물에 그 직원들 엄청 그 급여를 주잖아. 내 원장을 관리해 주는 나는 수고비를 내가 준잖아, 걔네들한테. 근데 요목조목 떼어가지. 그래서 요새는 다 공짜로 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낮춰서 대출 이자를 많이 받고 금리를 낮춰서 내가 돈을 맡겨도 금리가 거의 없어. 이자를 거의 안 준단 말이야. 그리고 얘네들은 또 여러 가지를 많이 펀드도 팔고 모두 팔아서 하여튼 돈을 많이 벌어. 상업은행들이. 그래서 수조 원씩 남겨먹지. 은행 이 비용 다 털고도. 그런데 이 상업은행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돈을 그 정부에서 차터로 찍게 해주니까 이놈들이 문제가 생겨. 그래서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같은 것을 만들었어요. 미 연준도 이 상업은행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한국은행이라는 한국의 중앙은행은 미국에 있는 경제학자가 와서 중앙은행을 한국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한국은행법을 만들고 중앙은행 역할을 하도록 만든 거지. 중앙은행은 이 통화량을 조절해. 통화량을 조절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개시장에서 조작을 하는 거예요. 공개시장 조작이라고 그러죠.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러는 거야. 공개시장 조작. 그걸 통해서 돈을 빨아들였다가 돈을 내보냈다가 하는 일을 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한 수단은 금리. 금리를 조절해. 금리를 내쳤다, 높였다, 낮췄다 하지. 지난번에 한국은행에서 0.25%포인트를 낮췄지. 그래서 그렇게 금리와 화폐량을 조절해 가면서 물가가 오르지 않도록 물가가 일정 수준 딱 그 수준에서 머물러서 움직이도록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돈의 가치가 추락한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추락하지 않도록 그 수준에서 하여간 계속 가도록 그런데 막 올라가지. 그때 이제 이 한국은행에 있는 사람들은 골머리를 앓는 거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올라가는 것이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원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은행이. 나의 모든 금융 거래에 관한 원장을 은행들이 가지고 있지. 그런데 이게 디지털화 됐단 말이야. 지금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2008년, 2009년 이때 여러분 잘 아는 블록체인 기술에 의한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온 거죠. 이것은 내가 지난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예전 강의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인류 문명의 역사에서 새로운 신기원을 만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이중지불 문제를 해결되거든. 디지털은 복사하면 원본과 복사본이 같아 달라. 똑같아. 구분이 안 돼. 그런데 그러면 자 디지털 일렉트로닉 캐시가 있어 나한테 100만 원이 있다고 쳐. 그럼 내가 100만 원을 카피해. 그럼 200만 원이 되잖아. 200만 원을 또 카피해. 그럼 400만 원이 되지. 기하급수적으로 나는 부자가 되는 거야. 아무것도 한 일 없고 일렉트로닉 캐시를 복사했을 뿐인데. 말이 돼 이게? 안 되잖아. 그래서 이중지불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암호화 기술이 나온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그 이 암호학이 발전해 가지고 결국은 계속 이 이중지불 문제를 인류가 해결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결국 디지털 시대에 정보화 시대에 이중지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다가 2008년에 논문으로 나와서 해결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2009년 바로 1월 달에 그 진짜 논문에서 나온 그대로가 쫙 나왔지. 그게 바로 이 블록체인이야. 자, 블록이 10분에 하나씩 이렇게 딱딱 맞아 돌아가면서 계속 연성되고 지금까지도 2009년에 나온 이 비트코인 블록이 아직까지 지금 2025년까지 16년 동안 단 한 번도 어그러짐이 없이 블록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물론 한 번 그 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막 이 하는 거를 봤어.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한번 고친 거였어. 그거는 프로그램 오류 때문에 생긴 거지 다른 해킹이나 뭐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거 말고 지금까지 16년 동안 이것을 해킹해 보려고 노력했던 수많은 해커들이 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는지를 알면 이 블록체인 기술에 의한 비트코인의 위대함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자, 여기서 채굴은 나중에 얘기하고 제가 그러면 이걸 좀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나한테 이게 자꾸 크립토가 뭐냐, 크립토를 설명해라 이런 거를 나한테 이메일 보낸 사람들도 있고 그저 댓글 단 사람도 있고 그래. 그래서 벌써 49분이 지났네. 자, 블록이 쭉 있어. 1번서부터 넘버를 붙여요. 넘버를 붙이고 여기 타임 스탬프가 거래 데이터에 싹 붙어요. 이 한 블록이 10분마다 마감되는데 대강 10분에 이 거래가 몇 개가 들어가냐면 거래가 뭐 한 2,000개에서 많게는 4,000개까지 거래 데이터가 쫙 들어갑니다. 여기 타임 스탬프가 다 찍혀요. 이 타임 스탬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모든 거래 데이터가 다 들어가는데 이 거래 블록이 처음 시작될 때는 이전 블록의 해시값을 가지고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12번 블록에도 이전 블록 요 현재 블록의 해시값이 있고 이전 블록의 해시값을 그대로 가져다가 자기 블록의 해시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 해시값이 뭔지 설명해야 되겠죠. 그 블록은 뭔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브로크 있잖아. 브로크. 그냥 박스. 근데 이건 다 디지털이야. 디지털에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저걸 가지고 있지 않아.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냥 디지털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거래 데이터의 모든 기록, 타임 스탬프서부터 시작하죠. 그 기록이 2,000개 내지 4,000개가 그 거래 데이터 그 블록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져. 그렇다면 그게 거래가 들어가. 그러면 이전 블록 해시값, 여기서 해시값이라는 게 뭐냐면 해시값. 해시값이라는 게 그 블록의 지문이야. 우리가 어디 문 열고 들어갈 때 지문 이렇게 체크해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그 해시값을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번호 몇 번 1, 2, 3, 4, 5, 6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 그지? 거기에다 보면 디지털로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치면은 문이 열리지.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이건 어떤 사람은 1, 3, 5, 7, 9로 하고 어떤 사람은 1, 2, 3, 4, 5, 6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1, 5, 6, 8, 9, 0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그지? 그럴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걸 하지.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놈은 어떻게 자기 핸드폰을 빼앗기고 나니까 거기에 24자리의
비밀번호로 해가지고 누구도 못 풀게 만들었잖아. 이게 그런 거야. 예를 들면 해시값은 그건 논스에 관한 얘기고 지금 해시값은 뭐냐면 일정한 그 글자, 일정한 자음, 일정한 숫자도 있고 거기에 뭐 알파벳으로 써 있는 대소문자도 있고 그래. 그런 해시값을 이 블록의 각 블록의 자기 해시값을 가지고 있어. 해시값은 secure hash value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해시 밸류라는 게 지문과 같은 거야. 그래서 이 데이터, 이 블록의 해시값은 오로지 이 인류 역사에서 유일한 하나의 값을 가지고 있어. 이 값은 이 블록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블록이 지문과 같은 거야. 그래서 이 블록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하면 2,000개의 거래가 들어가 있어. 또는 4,000개의 거래가 들어가 있어. 이 블록에는. 그리고 이전 블록의 해시값에다가 현재 블록의 해시값이 완전히 다른 이 지문이 찍히는 거지. 근데 이 해시 함수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냥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각 블록에 대한 해시 함수가 나와. 그래서 그 64자리의 특수한 암호 지문을 만들어내는 거야. 이게 손에 있는 지문처럼. 그래서 이름이든 숫자든 심지어 빈칸이든 0을 몇 개를 넣든 간에 늘 64자리를 딱 맞춰야 돼. 64자리를 맞추어서 내려면 똑같이 맞추어서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그래서 secure hash algorithm. 그래서 SHA 256이라고 그래. 256은 뭐냐면 256비트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256비트는 64바이트지. 그러니까 64자리로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이것이 바이트니까 1, 0, 1, 0, 1, 0,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0, 1, 0, 1 이렇게 해서 해시 함수가 되면 딱 256비트 값을 출력해내. 그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해시 함수에 의해서 나온 이 총 숫자는 0101 하니까 220 그러니까 2 곱하기 2의 256승이 돼. 경우의 수가. 그러니까 2의 256승이 되니까 숫자가 얼마가 되냐면 이거 계산해 보면 대충 10의 77승 정도 돼. 10의 77승이면 계산이 안 돼. 어떤 컴퓨터로도 이게 계산이 안 돼. 그런데 이게 슈퍼컴퓨터로 좀 돼야 되지. 그런데 우리 이 우주 전체의 원자 알갱이 수가 10의 80승 정도 된대. 과학자들이 그래. 그런데 지금 이 해시 함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해시 값이 10의 77승 정도 돼. 그러니까 그걸 맞춰야 되는 거야, 컴퓨터가. 그러니까 뭐야 이게. 해킹이 될 수가 없지. 그런 컴퓨터는 아직 없어. 그러니까 SHA 그러니까 Secure Hash Algorithm 256 이것이 너무나 훌륭한 암호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걸 같이 맞출 수가 없어. 그런 거는 이 우주에 딱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무도 이것을 해킹을 할 수가 없어. 이걸 파고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걸 한다 하더라도 어떤 한 블록을 설사한다 하더라도 하지도 못하겠지만 설사한다 하더라도 이 블록 전체를 다 바꿔야 돼. 그러니까 불가능하지. 그래서 넌스라가 있어. 맨 마지막에. 해시값이 뭔지 알았죠 이제. 해시값이. 이 블록의 해시값은 이 지구상 이 우주에 단 하나밖에 없어. 근데 그것을 뭔지 아무도 맞출 수 있는 게 없어.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논스가 있어요. 논스는 뭐냐? 마지막으로 이 블록이 10분간 자기 기록을 다 채우고 나서 마지막 논스로 닫아. 논스로, 그 논스는 뭐냐면 number used once 라는 거야. number used once. 그러니까 딱 한 번만 쓰는 넘버가 있어. 왜냐하면 그 창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출입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 출입문을 열고 그것을 닫아줘야 되거든. 그게 바로 출입문을 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채굴이라 그래. 장부에 기록될 블록을 만드는 경쟁에 뛰어들었어, 컴퓨터들이. 지금 여기서 채굴을 한다는 것은 마이닝인데, 채굴을 한다는 것은 이 블록을 하나 끝내주기 위해서 내 컴퓨터가 일을 하는 거야. 논스를 맞춰야 돼. 논스를 찾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수학 문제가 나서 그 문제를 답을 하는 게 아니라 논스가 해시값으로 쫙 있어. 이거는 숫자야. 쫙 있어. 그러면 그 숫자가 막 이렇게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배치돼 있거든. 근데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무도 몰라. 컴퓨터가 그것을 맞춰서 찾아 들어가야 돼. 컴퓨터가. 그래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그래서 이 성능이 좋은 것으로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줘야 돼. 그 칩을. 그게 채굴이야. 자, 그럼 채굴자는 아무 퍼즐을 풀고, 컴퓨터가 푸는 거야. 사람이 푸는 게 아니고, 가장 먼저 성공하면 그것을 채굴 비용을 받아. 보상을 받는 거지. 채굴 잘했습니다. 가장 먼저 성공하면 보상을 받고 문을 닫아. 왜? 논스가 딱 맞았거든. 자기가 막 채굴해가지고 보니까 제일 먼저 맞췄어. 저 논스를. 그러면 이제 문을 닫고 다음 블록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블록이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된 블록만 진짜 거래로 인정하는 거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지. 그래서 이중 지불이 방지돼. 똑같은 게 있을 수가 없어. 조금이라도 달라야 돼. 눈금 하나라도 달라야만 인정이 돼. 똑같은 게 있을 수 없지. 그래서 이중 지불이 방지되는 거지. 블록체인으로 이루어진 비트코인 거래의 모든 내역은 즉 원장이야. 은행에서 만들던 내 모든 거래의 원장을 은행이 가지고 있잖아. 그 원장이 어디 들어가 있는 거야? 이 블록에 들어가 있는 거지. 내가 한 거래 블록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해킹이 불가능하지. 그래서 안전한 거야. 그러니까 은행이 없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지금 간단히 설명하려고 해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참여자들이 서로 견제하고 거래를 확인하고 기록해 주는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이 그냥 해주는 거예요. 완벽한 탈중앙화 시스템이죠. 완벽한 분권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분권화 시스템을 알자, 야, 이거는 현실에서 쓰고 있는 인사조직론에 딱 맞는 거네. 왜냐하면 누구도 간섭을 할 수가 없어. 진실만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이 없어. 여기에는 있을 수가 없지. 그 오강수처럼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윤석열 같은 애들은 여기 얼씬도 못해.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를 못해. 그래서 완벽한 분권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분권화 시스템을 현실에서 운영하는 나라가 바로 스위스야.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 비트코인이 나오자마자 이거네. 우리가 현실에서 하려고 하는 게 이거네.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제일 먼저 크립토밸리를 만들어 놓고 은행을 허용하고 크립토 은행을 허용했단 말이에요. 지금 3개가 있습니다. 스위스에. 그리고 암호화폐로 세금을 받아요. 놀랍죠. 자, 그래서 상업은행이나 중앙은행이 없어도 신뢰할 수 있는 화폐금융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조금씩 주고 야 이거 연구해봐라 이거 해봐라 해도 사람들이 몰라. 연구할 생각을 안 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만 얘기하지. 그래서 비트코인이야말로 창조적 파괴인 거예요. 은행이 필요 없어. 내 원장을 관리해 줄 은행을 필요로 하지 않아. 왜? 원장이 여기 블록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내 지갑에 다 있는데
어디 나갔는지 들어갔는지 기록이 거기 다 보여. 다 볼 수 있게 돼 있어. 그 비트코인 생태계가 곧 내가 그렇게 강조했던 분권화 자율성 네트워크의 완벽한 사례인 거야. 우리가 이런 사회에 살 수 있으면 된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분권화 자율성 네트워크에 우리 삶이 들어가 있어야 되죠.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이 비트코인이 뭐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암호화폐가 뭐라는 것. 다른 여러 가지 비트코인 말고 이더리움이다 뭐 쭉 나오는 뭐 스테이블 코인이다 하는 다 코인이란 말을 들어간 거는 다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서 나온 응용 코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기본 저거죠. 기본 오리지널. 그래서 내가 비트코인이 우리 사회에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달러 패권과 크립토 패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고위 공직자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한지 이거에 대해서 아무 감각이 없어요. 공부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막 하도 답답해서 이런 강의를 계속 했던 거예요. 경제민주화 여기에서도 얘기했습니다. 블록체인과 크립토 세계 유시민 같은 영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블록체인과 크립토의 세계를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언을 한 거죠. 요즘 모르겠어요. 요즘은 좀 생각이 바뀌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358강 악의 씨앗을 풀인 자들 블록체인, 비트코인, 암호화폐 1편, 2편, 3편, 4편까지 했어요. 내가 오늘 강의한 거는 처음 하는 거예요. 이게 블록이 어떻게 생성돼 가지고 어떻게 체인으로 연결되는지만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자, 이제 제 강의는 다 했어요. 자, 이제 요약해 봅시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은 대동세상이고 기본사회예요.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빈곤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현대화폐 이론을 이용한 경제의 빠른 회복이 지금 중요해요. 다 망가뜨렸어요. 윤석열 이놈이 망가뜨린 것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현대화폐 이론은 MMT를 이용하고 크립토를 이용해야 됩니다. 블록체인 플러스 비트코인이 가져올 새로운 화폐 금융 시스템을 주목해야 합니다. 비트코인 생태계가 바로 분잔의 완벽한 사례입니다.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가 되면 성숙해 우리 사회가 이것을 이해하는 성숙도가 어느 정도 있으면 내가 그래서 이 크립토로 여러분들에게 토큰 오브 그래티튜드 감사의 표시로 이 회원들에게 그 선물로 드리겠다. 디지털 증표를 드리겠다고 말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몰라 너무. 관료들도 모르고 고위 공직자 정치인들 다 몰라 이걸 얘기해보면. 그래서 할 수 없이 건민내에 가입하라고. 요새 건민내 가입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 그래서 내가 참 여러분 나중에 후회할 겁니다. 이 건민내에 가입 안 하시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겁주는 건 아니고 여러분 알아서 하고 한 달에 커피 한 잔 값 전략해서 여기에 가입하시면 나중에 여러분의 후손 대대로 우리 옛날에 조상님이 이런 걸 다 하셨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후손의 칭송을 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